자, 좀 빠르게 가볼게요. 1번 x에서 y로 가는 함수 a, 함수의 개수 1이 쏠 수 있는 거 4개, 2가 쏠 수 있는 거 4개, 3이 쏠 수 있는 거 4개, 이렇게 정역이 각각 쏠 수 있는 것들이 다 동일하죠. 그래서 4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얘는 64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b는 1대1 함수니까 1이 쏜 게 4가지라면 2는 1이 쏜 거에 못 쏘니까 3가지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얘는 그래서 4, 3, 2, 24인가요? 얘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 4p3 요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의 개수는 몰빵이니까 얘는 1, 2, 3이 모두 1로 쏘거나 2로 쏘거나 3, 4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4가지. 요거를 3개를 모두 더해 달래요. 그러면 88에다 4 더하면 92가 되겠네요. 답은 3번. 다음. 자, 2번은 함수가 서로 똑같대요. 그럼 정의역이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은 것끼리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엔 1을 넣은 것끼리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F1은 G1이다. 그래서 요거 그냥 구해주시면 F-1 A 빼기 B 플러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 좀 잘렸나요? G-1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 2가 되니까 5가 되겠죠. 그리고 A 빼기 B는 1 넘어가서 4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을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1은 1 넣으면 1인가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연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얘네 두 개를 더해버리면 2a는 4, a는 2 이렇게 나오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곱한 거 최종적으로 a, b는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다음.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역함수를 거꾸로 찾아가는 거는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거꾸로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각각 보는 거예요. 굳이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 없고. 그러면 요 맨 처음에 요 녀석은 G 인버스 1을 만나니까 거꾸로 가는 거예요. G 인버스. 근데 어디서 출발을 해? 1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1에서 거꾸로 가니까 5가 되겠구나. 그래서 요만큼이 5가 돼요. 그러면 5가 F 인버스를 만나서 F 인버스는 5에서 또 거꾸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에 도착하니까 얘는 결국 4 더하기 G 인버스 3은요. 여기 거꾸로 가는 거 3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3으로 가고 있네요. 그래서 4 더하기 3은 7. 답은 3번. 다음. 자, 4번 우리 정근선의 방정식을 찾는 건데, 정근선은 분모 0 되는 게 x에 관련된 정근선이죠. x는 a. 그 다음엔 y 정근선은요 x들의 개수예요. 1분의 b, 분모의 x 개수까지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분의 b니까 b가 되겠죠. 이걸 그래프식에서 찾는 건데, x 정근선은 x축과 만나는 요선이죠. y축과 평행한.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3. y축과 만나는 y정근선은 1이네요. 그래프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C를 알고 싶으면 한 점을 더 대입을 하면 되는데 그게 0,2를 줬죠. A, B를 찾았으니까 0,2다 해서 C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C가 필요할까요? 왜 그러냐면 또 얘의 정근선을 물어봤거든. 그럼 얘의 정근선은요, A하고 B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면 A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B가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X정근선은 분모가 0 되는 X값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Y정근선은 X들의 개수 요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답을 찾으면 4번의 답은 1 요렇게 되겠습니다. 정근선 찾는 거 연습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자, 5번은 여러분 요렇게 주어졌네요. 요렇게 주어졌으면 얘를 역함수를 구해서 4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y는 하고 요 녀석을 그대로 쓸까요? 요렇게 써봅시다. 여기에 역함수 시작하면 y를 뭘로 바꿔요? x로 바꾸고 빼기 x를 y로 바꾸죠. 요렇게 바꿔줍니다. 그걸 y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데 얘가 일단 얘랑 위치를 바꿀까요? 위치를 바꾸면 부호가 예쁘게 되니까 y 플러스 1분의 2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y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분자 분모를 역수를 취해요. 여기는 1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2분의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 되고요. 2를 곱해주면요.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1이 넘어가면요. 얘는 결국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 빼기 1이 됩니다. 요 녀석이 y는 하고 정리가 끝나면 얘가 바로 f 인버스 x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4를 넣으래요. 그래서 f 인버스 4는 여기다 4 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돼서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요렇게 한번 우리 생각을 좀 바꿔볼까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거냐면 얘를 f 인버스 4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역함수 성질을 쓰려는 거예요. 선생님이 f 인버스 4를 k라고 놓을게요. k. 그러면 f는 k를 넣었을 때 4가 되는 거죠. f 인버스 거꾸로 쏘는 게 4에서 k로 가면 k는 4로 가겠죠. f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역함수 구하는 과정 생략하고 그냥 나는 여기다 k를 넣어서 4다 이렇게 풀 거다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분의 2 여기 마이너스 있고요. 플러스 3은 4다. 얘가 넘어가면 1이니까 여기로 갈까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는 1이다. 그래서 k 플러스 1을 1로 곱하면 마이너스 2는 k 플러스 1, k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얘가 넘어가면. 그래서 요거의 f 인버스 4는 마이너스 3이다. 바로 끝나죠. 요거를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음. 자, 무리함수는 이제 루트원이 0되는 x값이 이 무리함수의 출발점의 x좌표. 얘가 0되는 x값은 3분의 1이죠. 그래서 출발점은 3분의 1,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 y값은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리함수가 나아가는 사분면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걔는 루트 안의 x계수의 부호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얘는 루트 앞에 부호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얘는 전혀 부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되니까 무리함수는 그래프가 3분의 1,2를 찍어 주시고요. 여기가 이제 3분의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겠죠. 맞불이면 몇 사분면 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2사분면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러면 치역 y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2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조합하셔도 돼요. 2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역 x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 x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둘 다 맞죠? 이 그래프는 1, 2, 4분면을 지나고 있죠. 맞죠? 4번 역함수는 얘다 라고 했는데 이미 이게 얘를 식을 안 구해도 얘 때문에 틀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식은 맞을 수 있는데 요 녀석은
바로 원래 함수, 무리함수의 치역이 정의역이 되고 정의역이 치역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바꿔주는 거야. 역함수 시작하면 y가 x로, x가 y로. 그 여기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까 이게 이미 틀렸다. 이 식은 둘째 치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옳지 않은 건 4번이다. 5번, 요 녀석 그래프를 x축으로 3분의 1만큼 y축으로 2만큼 얘가 출발점만 보시면 돼요. 출발점하고 사실은 x계수, 루트 합의 계수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요건 일단 똑같으니까 평행 이동 가능한 녀석이고 얘 출발점이 0,0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3분의 1만큼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한 게 맞습니다. 자, 식을 구하는 방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x는 루트 1 마이너스 3y 플러스 2 역함수 구하기 시작하면 y를 x로 x를 y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y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해야 되니까 요거 넘어가 주시고요. 양변 제곱을 한 다음에 좌변에다가 우변을 갖다 쓸게요. 1 빼기 3y를. 그리고 얘는 양변 제곱을 하면 x 빼기 2의 전체 제곱. 바로 요렇게 전개를 할게요. 일반적으로 전개 안 해요. 근데 객관식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전개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1이 넘어가고요.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니까 3 되겠죠? 그럼 이제 뭘로 나눠줘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1x제곱 플러스 3분의 4x 마이너스 1 해서 식은 맞아요. 식은 똑같이 맞죠. 얘가 틀려서 그래요. 얘가 이제 역함수로 바뀌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되는 거예요. 누가 와야 된다? 원래 무리함수의 치역이 요게 x로 바뀌어서 와야 된다. 이 쭉 내려와서 마지막에 답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x가 지금 5부터 a인데 y는 지금 최소값 마이너스 3 최대값 m 최대 최소값은 y값의 범위거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부터 m이다 요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얘는 어쨌든 내가 이게 이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든지 간에 얘네들을 짝꿍으로 x좌표, y좌표를 경계치로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거는 5, 마이너스 3 아니면 a, m 요 두 점을 지나거나 또는 크로스 해가지고 5, m, a, 마이너스 3 이렇게 지날 때 뿐이거든요. 5, m, a, 마이너스 3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요거 대입을 해가지고 가로가 없네. 첫 번째 거 대입해가지고 a하고 m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대입을 하면 실제로 5, 마이너스 3을 지날까요? 여러분? 그거를 5를 넣어봐요. 5 넣어봐. 10 빼기 6 4잖아. 루트 4 마이너스 2 플러스 1 안 지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걸 대입해가지고는 A하고 M을 못 구해요. 근데 요걸 대입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 요거 하나 대입하면 M 나오고 요거 대입하면 A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얘를 5, M을 대입합니다. 5, M을 대입을 하면 M은 5 대입을 하면 아까 루트 4였죠. 그래서 얘가 M이 바로 나오고 a,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y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m 빼기 2a군요. 2a 빼기 6 죄송해요. 플러스 1 그럼 1이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4인데 양변 제곱을 해주면 얘는 16은 2a 빼기 6 넘어가서 22 2a, a는 11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a는 11 그래서 두 개 더하라고 물어봤으니까 최종적으로 얘네 두 개 더하면 10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8번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얘가 모든 4분면을 지난다. 뭐 1, 2, 3, 4분면만 지난다. 뭐 4분면을 지난다. 지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요. 그래프 개형은 기본적으로 그려주시고, 그러니까 유리함수에서는 점근선과 그 다음엔 K값의 부호가 중요하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 아울러 모두 생각하라 그랬어요. Y절편. 알겠죠? 4분면의 키포인트는 사실상 기본 개형에 반드시 더 추가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Y절편의 부호입니다. Y절편의 부호. 아시겠죠? 요거를 꼭 시험 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지금 X 점근선이 1이고요. Y 점근선도 1이네요. 그래서 얘 그래프가 X 정근선 1, Y 정근선 1 요렇게 여러분이 시험 때 빠르게 그려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K가 음수라면요 요렇게 그려지는 거 알죠? 절대로 얘를 지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는 모든 4분면을 지나도록, 그래서 K가 만약에 실제로 그려볼게요. 음수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지날 수가 없어요. 3, 4분면을. 그쵸? 그래서 모든 4분면을 지나기 위해서는 K는 음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K는 양수여야 돼요. 일단 이런 건 답을 뭐 버려도 돼. 1번, 4번. 얘네들은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수면 다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지날 수 모든 4분면을 지날 수 있지만 얘가 만약에 여러분 요렇게 지난다고 생각해봐요. 요렇게 지나면 역시 3, 4분면은 안 지나요. 그래서 얘를 3, 4분면까지 지나게 하는 녀석은 반드시 Y절편이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Y절편이 음수여야 되는구나. 0이어도 안 됩니다. 0이어도 원점 지나니까 3, 4분면은 결국 안 지나요. 그래서 이거 and 이렇게 쓰나요? and Y절편이 양수다. 그럼 Y절편에 X가 0을 대입해야 되니까 0 대입할 때 Y값 구해볼게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네. 얘가 양수다. 양수가 아니라 죄송해요. 음수다. 제가 계속 양수라고 한 것 같은데 Y절편이 음수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이너스 K만 넘어가면은 결국 K는 1보다 크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0보다도 커야 되고 1보다도 커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1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8번의 답은 그래서 2번. 다음. 자, 9번은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값이니까 합성함수를 직접 그려달라는 거죠. 0부터 2 사이에서. 이 그래프만 좀 따로 떼와서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들마다 되게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모합성 뭐죠? 지합성 F군요. 지합성 F. 얘는 식을 찾는 걸 선호해요. 그래서 fx를 범위에 따라서 식을 다 찾아요. 그러면 얘는 0부터 1까지는 뭐 x가 1 증가할 때 2 증가하니까 y는 2x. 그러면 반대로는 마이너스 2x인데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또는 2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4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쓰세요. 0부터 1까지였구나.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였구나. 등호는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있든. 그 다음에 이제 gx를 쓸 건데 gx도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는 y는 2x. 그쵸? 똑같네요. 그 다음에는 상수함수 1부터 2까지는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x값의 범위. 근데 이제 구하라는 게 이제 그래프 필요 없고 지합성 f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합성 f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야. x 자리가 fx가 된 거잖아. 그럼 이게 다 같은 x거든요. 여기에다가 다 fx를 넣으면 돼요, 그냥. 2fx 그 다음에 얘도 2, 그 다음에 0 fx 1, 그 다음에 1 fx 2 요렇게 넣으면 돼. 일단 넣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fx를. 근데 우리는 이거를 f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fx가 0부터 1일 때에 f를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 fx가 y 값이잖아. 우린 이거를 x 값으로 다 고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 그래프에서 fx가 0부터 1이다, y 값이 0부터 1이다. 아, 여기 1 되는 거. 그럼 여기 만나는 거는 이게 기울기 직선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2분의 1 될 테고 2분의 3 되겠죠. 중점이 될 거야. 그래서 0부터 1이 있는 건 이쪽 그래프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얘의 범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1일 때 2분의 3부터 뭐 그 다음에 2일 때 얘는 고민할 게 없어요. f를 집어넣을 게 없단 말이야. 근데 1부터 2 사이에 x의 범위는 알아야죠.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기예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이렇게 쓸게요. 세미콜론. 그러면 이제 x의 범위까지 다 한 거야. 그런데 이 범위 내에서의 fx를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게 얘란 말이야. 이 범위에서의 fx를 집어 넣는 건 얘고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각각 2배씩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녀석 범위에서는 2배 하면 4x가 되는 거고, 요 녀석 범위에서는 2배 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요거씩 보고 요것도 여기에다 써줄까요? 이렇게 2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끝나요, 여러분. 참고로 여기다 2분의 1 넣으면 끝점이 2로 가죠, 여러분. 그래서 0부터 이렇게 좀 나눠줄게요. 2분의 1, 여기가 1, 2분의 3, 여기가 2, 이렇게 나눠주고요. 요렇게 2예요. 그러면 0부터 2분의 1까지 y는 4x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2분의 1 넣으면 2 되도록. 그리고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는 2를 그려요. 2.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엔 뭐 뻔짜죠. 2를 넣으면 0 되니까 얘가 요렇게 대칭되게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얘 넓이를 구해주라 이런 얘기인데, 얘 넓이는 사다리꼴 넓이니까 S는 2분의 1, 윗변 여기가 1인가요? 2가 아니네. 1, 아랫변이 2, 그래서 1 더하기 2 곱하기 높이는 여기죠. 둘 다 수직, 평행한 두 선분 사이의 거리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분의 1하고 2하고 약분돼서 3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보기가 2번이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9번의 답은 2번. 자, 풀이를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줄였습니다. 자, 이제 옆에 문제 갈게요, 여러분. 다음 10번. 요 AB 길이의 이제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거든요. 여기에 대칭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있죠? 여기 두 점. 얘하고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3하고
마이너스 x랑 같다. 그럼 마이너스 x를 양변에 곱하면 x제곱은 3, x는 뿔만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결국은 a점은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일 때 최소고 b점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본 거예요. 그러면 유리하면 얘는 루트 3 나오죠. 그래서 AB 길이는 뭐냐, 빼고 제곱, 여기에서 얘 빼면 2루트 3, 그래서 제곱하면 12, 똑같이 2루트 3, 12 이렇게 되겠죠. 2루트 6인가요? 그쵸.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단순한 문제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선하고 만나는 점일 때가 최소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번 자연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1. 그러면 얘는 99를 맨 처음에 줬잖아요, 여러분. x에다 99를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f98이 될 테고 얘는 1 빼기 f99죠. 그렇죠? 근데 f99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역수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98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98을 넣어요. 그러면 f97이 될 테고 규칙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1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98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이제 요거 마이너스까지 해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1이면 2가 되고요. 그럼 또 97을 넣어요. 97 빼기 1은 96. 여기 규칙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죠. 1 빼기 여기가 2가 됐으니까 요번에 이제 97을 넣었으면 여기가 2죠. 2. 그래서 2분의 1. 우와, 드디어 규칙이 나왔죠. 뭐예요? 다시 2분의 1로 돌아갔잖아. 그러면 그 다음 거를 또 여기다가 96을 넣으면 95는 뭐가 되겠어? 또 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99부터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엔 2, 다시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가 이제 x의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얘가 주기가 이렇게 세 번이니까 3으로 나눌 생각을 해야 돼요. 3의 배수로. 99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빵이다. 98은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죠. 97은요 나머지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요. 다시 96이면 2분의 1 요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1은 나머지가 1인 녀석이랑 똑같으니까 2가 답이 되겠구나. 요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 12번 이제 경우의 수인데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쌍이잖아요. 이때 개수가 큰 거 기준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x에다가 0일 때 그럼 y는 10보다 작다니까 y가 될 수 있는 건 0부터 10까지 가능하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11개. 그 다음에 x가 1이에요. 1. 그럼 요거 3 되니까 넘어가서 7보다 작다가 되니까 0부터 7까지 되겠죠. 8개. 역시 x가 2면 6이니까 넘어가서 4. 0부터 4까지 가능하다. 5개. 3이면은 9니까 0부터 1까지 가능한 거죠. 그렇죠? 9를 빼면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2개 더하면 이제 4면 안 되죠. 4면 음수니까. 요거 2개 더하면 10이니까 15. 15에다 11 더하면 26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자, 13번 같은 경우는 우리 마풀 교재도 있어요. 1학년이 지금 이제 8명이 있고 1학년이 8명, 2학년이 5명 이렇게 있는데 3명을 이 중에서 뽑을 거예요. 이 중에서 3명.
그런데 1학년과 2학년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을 뽑는다. 그러면 1학년 한 명 뽑을 때 2학년 2명 뽑을 수도 있고 1학년 2명 뽑을 때 2학년 한 명 뽑을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원래 이제 마풀에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반대되는 사건을 해가지고 빼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직접 구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1학년 8명 중에 1명, 2학년 5명 중에 2명, 1학년 8명 중에 2명, 2학년 5명 중에 1명을 뽑는다. 이거를 이제 계산해서 더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8 곱하기 10이니까 80. 얘는 8C가 얼마예요? 87을 56을 2로 나누니까 28이죠. 28 곱하기 5는 140.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220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그러니까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거를 반대되는 사건으로 한다 그러면 13C 전체 13명에서 3명을 뽑는데 남자가 아니라 1학년만 3명을 뽑거나를 빼고 2학년만 3명을 뽑거나를 빼자. 요렇게 되니까 이게 숫자가 커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빠르지 않냐. 이게 이제 다른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14번입니다. 7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3개의 문제인데 세 문항을 뭐 예를 들어서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이렇게 세 문항이 있는데 7명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각 문제를 선택한 학생 수가 모두 다르고 싶대요. 그래서 1번 문항을 선택한 아이들 학생 수를 A명, 2번 문항을 B명, 3번 문항을 C명이 선택을 했는데 이 A, B, C가 모두 다 다른 경우의 수, 요 얘기고요.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더한 거는 선택 안 한 학생은 없으니까 7명이 선택을 했잖아요. 얘는 7이 나와야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번 문항을 선택한 학생 수, 2번 학생 수, 3번 학생 수인데 이게 7 되는 경우, 다른 경우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밖에 없죠, 여러분. 1, 3, 3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같으면 안 되거든요. 선택한 학생 수가 달라야 돼요. 1, 2, 4밖에 없습니다. 2, 2, 3 이것도 안 되고 3, 3, 1 뭐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1, 2, 4밖에 없지만 꼭 1번을 한 명이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죠. 2번이 한 명이어도 되고, 즉 얘네들의 숫자의 위치가 바뀌어도 돼요. 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1, 2, 3, 뭐 1, 4, 2, 2, 1, 4, 2, 4, 1 뭐 이런 게 3팩토리얼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 명을 이제 분배를 했는데 1번 문제 선택할 애를 7명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해요. 그럼 6명 남았죠. 6명 중에 2명을 선택을 해서 2번 문항을 선택한 2명을 정해요. 그러면 나머지 4명은 당연히 3번 문항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3팩토리얼 6, 7C 7, 6C2는 15. 요거 곱하면 105죠. 105에다 6 곱하면 630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다음. 자, 15번은 0, 1, 2, 3, 4 가지고 5장 카드를 모두 사용하여 만들 때 3만 1000보다 작다? 그러면 5자리가 있을 때 1의 만의 자리가 1로 시작하는 거, 얘네들은 3만 1000보다 무조건 작겠죠.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가지가 있고 2만으로 시작하는 것도 무조건 작을 거예요. 그렇죠? 3만으로 시작할 때는 3만 1000자리가 0이면 무조건 작겠네요. 얘는 3팩토리얼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는 얘보다 작은 수는 없겠죠. 그래서 24 더하기 24 더하기 6 해서 30이니까 54가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사전식 배열을 이용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 1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건데, 얘가
조건이 있을 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를 먼저 세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정의역들이 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요거고, 두 번째 조건은 1대1 함수입니다, 여러분. 요거 1대1 함수의 정의죠. 1대1 함수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첫 번째 조건은 2하고 3이 쏜 거를 합쳤을 때 9가 된대요. 2하고 3이 쏜 거를 정해준 거죠. 그럼 1하고 4는요, 사실 1대1 함수니까 2하고 3이 쏜 거를 배제하고 뺀 다음에 나머지에다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먼저 중요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녀석을 먼저 세주는 거야. 그러면 1대1 함수니까 얘가 2가 예를 들어서 1로 쏘면요, 얘는 8로 가야 돼요. 8이 없잖아. 2로 가면 7로 가야 돼. 없죠. 그래서 3이면 6 되고요. 4면은 5, 5면은 4, 그러면 또 이제 6이면 3. 끝이죠. 이제 없어요. 그쵸?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만족시키는 게 4가지. 근데 이 4가지마다 예를 들어서 요 3, 6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가 3으로 쏘고요, 3이 6으로 쐈어요. 그런 다음에 1이 쏘는 걸 보려니까 2개는 못 쏘거든. 1대1 함수니까 4가지 남았죠. 4가지. 그래서 1이 쏠 수 있는 거 4가지, 4가 쏠 수 있는 거 3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8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다음. 자, 17번은 이런 그림을 주고 같은 지점을 2번 지나지 않고 입구에서 출구로 가는 경우래요. 그럼 뭐 입구 쉼터 A를 거쳐 출구, 입구 쉼터 B를 거쳐서 출구,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입구에서 A를 거쳐서 출구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입구에서 B를 거쳐서, 그쵸? B를 거쳐서 출구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구에서 A로 가는 거 3가지, 여기서 3가지, 3, 3은 9,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엔 입구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B에서 출구로 가는 거 4가지, 2, 4, 8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 2개 더하면 답은 17, 17가지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17-2번으로 갈게요. 그림을 복사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자, 17-2번은 보시면 지선이와 윤정이가 여기에서 같은 지점 똑같은 조건이죠. 1번이랑 2번 안 지나고 입구에서 출발하여 쉼터를 지나 출구로 간대요. 근데 한 사람이 지나간 쉼터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 이 얘기는 만약에 지선이가 이 경로로 가면 윤정이는 이 경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반대로 지선이가 이렇게 가면 윤정이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우는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되어 있었던 녀석들을 2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선이와 윤정이가 가는 경로는, 지선이가 만약에 1번 경우야, 그럼 윤정이가 2번 경우야. 이걸 다 곱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3, 3, 2,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9, 8에 72가 되겠죠. 근데 지선이와 윤정이가 또 바꿔서 갈 수 있다고요. 그쵸? 얘가 윤정, 여기가 지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72 곱하기 2에서 144가 되겠죠. 서술형에서는 그 말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다음. 자, 18번도 우리 이거 많이 풀어봤던 거죠.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그러면 이거를 fx를 2개의 함수로 쪼개죠.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2개로 쪼개는데, 그 이유는 여기 절대값 많이 0되는 x값을 기준으로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면 양수 그대로 나오니까 요거는 x로 묶어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x로 묶으면 a 플러스 2 가로 x 빼기 2가 되고요. 1보다 작으면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나와요. 그래서 x로 묶으면 얘도 a 마이너스 2 가로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되거든. 여기에다가 x에다 1 넣은 게 똑같아야 되고, 근데 여기다 1 넣은 거는요 여러분 당연히 똑같아요. 왜? 여기서 온 거거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빵 되고 1 넣으면 a 되니까 둘 다 1을 넣게 되면 a로 당연히 같아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똑같아야 돼요. 기울기가 얘가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그래야지만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기울기들의 곱이 양수다. 얘가 뿔뿔 아니면 마마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2차 부등식이 크다니까 2차 부등식의 근은 해는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P보다 작다 Q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PQ는 뿔마 2죠. 두 개 더하면 P 플러스 Q는 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9번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죠 여러분. 근데 그 역함수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 서로 다른 두 점을 구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죠. 이게 무리함수가 역함수하고 만난다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었죠. 두 점은 구해야 되는데 그 두 점을 y는 x하고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얘가 y는 x하고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교점도 거기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제 이거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러면 양변 제곱할까요? 그러면 x 플러스 a는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a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겠죠. 결국 제가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 빼기 a는 0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하학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얘가 출발점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y는 x 대칭이랑 만나는 점이 두 점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가 그래프가 a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안 되는 거죠. 방향은 뿔뿔이고요. 그러면 두 점이 없잖아.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으로 교점이 됐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무리함수가 이런 식으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의 역함수는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x하고의 교점으로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때 얘를 x좌표를 하나를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작은 걸, 큰 거를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가 뭐냐, 바로 요 무리함수와 y는 x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알파, 알파, y는 x 위니까 얘는 베타, 베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이 두 점을 AB라고 할까요? 그러면 AB의 거리는 루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되니까, 와, 얘는 알파 빼기 베타의 루트 2배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곱하기 2.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가 큰 근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원래는 절대값이 붙어야 되는데 알파를 큰 근이라고 선생님이 가정했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루트 2가 나온 거예요. 얘가 루트 2. 그래서 결국 알파 빼기 베타는 1이구나. 여러분이 요거 이제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시면 요게 직각 2등변이 되거든요. 왜? 45도잖아. 그럼 여기도 45도. y는 x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길이가 알파 빼기 베타, 알파 빼기 베타의 루트 2배. 근데 얘가 루트 2래. 그럼 요 길이는 1이지. 요렇게 알 수 있는데 그 알파 베타가 근이 요 녀석의 근이었거든? 그럼 근계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는 4 마이너스 A 요렇게 돼요. 그럼 딱 떠오르죠 여러분? 요 녀석하고 얘하고 이용해서 못 풀 거 없죠. 사실은 근데 곱셈 변형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긴 한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연립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개 더해버려요. 더해버리면 2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저 그림이 조금 잘못된 상황이네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알파 베타 둘 다 음수네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 두 개를 곱하면 2니까 2는 4-A 결국 A는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얘는요 정역은 원소가 4개밖에 없고 함수식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얘가 항등함수래요. 항등함수는요 당연히 A 넣으면 A, B 넣으면 B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C 넣으면 C 이렇게 나오는 거죠. D 넣으면 D 요게 항등함수인데 A가 제일 작대요. 그런데 여러분 알 수 있듯이 여기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 값을 넣는데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는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이어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여도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근데 항등함수가 될 수 있는 x는 마이너스 2밖에 없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바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함수값도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 가지고 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쟤를 x제곱 빼기 x가 또 x가 나온 거야.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x에다 x 넣었을 때 x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되니까 이게 0 되는 값이 저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0하고 2가 나오는데 0하고 2가 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안에 있네. 여기다가 0 넣으면 0, 2 넣으면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결국 작은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B가 0, C가 2가 되는 거죠. 그럼 D는 이제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뭘로 하면 돼요 여러분? 는 x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d를 넣던가요. 그래서 마지막은 마이너스 d를 넣을까요? d 플러스 9가 역시 d가 나와야 된다. fd가 d가 나와야 된다. 결국 얘가 넘어가면 2d, d는 2분의 9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d는 2분의 9다. 그럼 얘네들을 그냥 더하라는 게 아니라 요거 ABC 더하면 0인데 2D래요. 그래서 D는 ABCD 플러스 2D는 최종적으로 답이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고 작년 기출 시험 문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aber Math.